주가가 상승할 때 반드시 나오는 모습과 하락을 할 때 반드시 나오는 모습을 알면 예술적인 매매는 어려워도 기술적인 매매는 가능하다. 이를 알고 투자를 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세력의 매집 원가 구하기입니다. 지은이는 전석, 출판사는 오베이북스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손절 라인은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세력들의 흔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어떻게 매매에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추세를 활용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매매 매뉴얼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풍부한 예시 설명과 예시를 통한 문제풀이 형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주식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본인의 매매법이 정립되지 않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책의 풍부한 예시와 함께 제가 만든 예시를 따로 추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에 영상을 들으신 뒤에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매매는 예술이 아니라 기술이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하면서 많이 들어본 단어가 바로 안착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안착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편안하게 자리 잡다이다.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 위에 편안하게 자리 잡은 모습을 5일 이동평균선 안착이라고 하며 줄여서 5일선 안착이라고 한다. 편안하다는 의미의 첫 번째 조건은 5일선이 최소 수평이거나 상승 추세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최소 수평이거나 상승 추세인 5일선 위에 캔들이 완전히 위로 올라타거나 캔들의 몸통이 반 이상 올라탄 것이 두 번째 조건이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안착이라고 한다. 두 가지 조건 모두 굉장히 중요하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 된다. 쉽게 말해서 5일선의 기울기가 최소 수평이거나 우상향 중이면서 5일선 위로 캔들의 몸통이 절반 이상 돌파했을 때가 바로 5일선을 안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고려아연 일봉입니다. 횡보 매집 구간인데 평소 대비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5일선 위로 안착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횡보 매집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5일선을 안착했다고 들어가면 꽤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더 크게 터진 다음에 안착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이거나 그 후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5일선 안착이 나올 때 들어가면 돈이 크게 묶이지 않으면서도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온 종목이고, 게다가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5일선을 안착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승 후에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일 때 5일선을 안착하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5일선 안착입니다. 5일선 안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5일선 안착은 주가 상승의 첫 신호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수급과 재료 그리고 기타 근거들이 중첩이 되었을 때 5일선 안착의 신호는 더욱 강력한 상승 신호가 됩니다. 저자님도 얘기를 하지만 항상 100%는 없기 때문에 손절매를 걸어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5일선이 우상향이란 의미, 만약 5일 이동평균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으면 5일 동안 그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이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고, 만약 5일 이평선이 상승 중이라면 5일 동안 그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은 현재 수익 중이라는 말이다. 이평선이 우상향 중일 때는 이 종목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매도 욕구보다는 매수 욕구가 크다는 뜻이며, 기존 보유자라면 보유하고 싶은 욕구가 큰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심리 상태, 5일선이 수평 변곡점 혹은 상승 변곡점을 만든 상태에서 5일선 위에 양봉으로 안착을 했다는 것은 매수와 보유의 심리에 쐐기를 박는 모습이다. 5일선 안착은 하락하던 주식이 상승하기 위하여 반드시 출현하는 모습이며, 안착 없이 상승하는 주식은 없다. 그래서
하락 추세를 막 벗어나기 시작한 종목을 매수하고자 할 때 5일선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과거 5일 동안 해당 종목의 매수와 매도가 힘겨루기를 했을 때 매수의 승리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과 같다. 이거는 책에 있는 수평 변곡, 상승 변곡점 예시입니다. 이거는 이평선의 기울기가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에 양봉으로 안착을 한 모습이고, 이거는 하락하던 5일선이 상승으로 기울기를 바꿨고 그 위에 양봉으로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5일선이 수평을 이루고 있을 때 양봉의 몸통 절반 이상이 5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 절반 이상이 들어가면은 5일선에 안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승 변곡점인데 하락하던 5일선이 상승으로 기울기가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양봉으로 몸통의 절반 이상이 돌파가 된 모습입니다. 손절 라인을 결정해주는 상승 변곡점. 변곡점은 주가가 힘겨루기를 할 때 매수와 매도의 힘이 바뀌는 순간에 나타나게 된다. 하락 이후 나타나는 수평 변곡점은 매도를 이끌던 매도세가 더 이상 매도를 하지 않고 관망할 때 나오는 모습이며, 상승 변곡점은 매도세와 싸워 이긴 매수세가 만든 증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 변곡점과 상승 변곡점 두 개 중 더 강한 시그널은 상승 변곡점이다.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변곡점 부근에는 그 변곡점의 시작을 알리는 저점이 있다. 이 저점은 매도세가 더 이상 매도를 그만둔 지점을 알려주거나 혹은 매수세가 매도세와 싸워서 이긴 첫 번째 지점을 알려주기도 한다. 변곡점 부근의 캔들이 만든 저점은 5일선 안착을 사용 시 손절을 하는 기준이 된다. 만약 수평 변곡점 전에 만들어진 캔들의 최저점을 깨고 주가가 하락한다면 변곡점을 만든 세력과 새로 출현한 매도세의 싸움에서 매도세의 승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주가는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평 변곡점 전에 만들어진 캔들의 최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거는 태성일봉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5일선 위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5일선의 기울기가 하락으로 갔다가 이렇게 상승으로 바뀌었죠. 바로 이런 부분이 상승 변곡점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양봉의 몸통 절반 이상이 5일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5일선 안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실전에서는 깔끔한 모습의 정석보다 약간 변칙이나 응용된 모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실전에서 응용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이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윗꼬리를 빼고 몸통으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몸통이 절반 이상 들어간다면 안착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변곡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아랫꼬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두고 이 캔들에서 매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LK3양 일봉입니다. 하락하던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도지 캔들, 망청 캔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저점을 잡는 모습이 보이고 5일선 위로 이렇게 깜찍하게 안착을 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럴 때는 여기 도지 캔들의 하단 아랫꼬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하락했다가 상승으로 바뀌는 변곡점에서 5일선 안착의 캔들을 보고 매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손절 라인을 터치하지 않고 상승으로 갔습니다. 승률 80%의 기법은 없다. 주식을 매수 혹은 매도할 때 확률적인 접근법보다는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즉 매뉴얼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멘탈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만약에 매수한 다음 손실이 났을 때 이번 손실이 그냥 본인이 결정한 매뉴얼 혹은 프로세스 중 일부였다면 다음에 똑같이 전에 내가 매수했던 자리가 보이면 매수를 할 수 있다. 내가 매수하는 자리는 5일선 위에 캔들이 안착한 순간이 매수 타이밍이며, 그 매수의 선택이 틀려서 하락을 할 때 변곡점 전후에 만들어진 캔들의 아랫꼬리 혹은 최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지키면 된다. 5일선 상승 변곡점과 캔들의 안착, 그리고 그 와중에 생기는 캔들의 아랫꼬리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하여 반드시 나타나는 필요 충분 조건이며, 이를 매뉴얼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다. 남보다 빠르게 매수하고 싶다면 5일선 안착, 상승 변곡점,
그리고 캔들의 아랫꼬리, 이 세 가지 매뉴얼의 요소들이 보이면 매수를 하고 안 보이면 매수를 안 하면 된다. 이 매뉴얼의 3요소가 매수 타이밍과 상승의 시그널, 그리고 손절 라인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5일선을 안착했다고 매수를 하면 안 된다. 하락 추세에서 5일선을 안착했다고 덜컥 매수를 했다가는 크게 물려서 고생을 하게 된다. 매수를 할 때는 반드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에 적용을 해야 적은 기회비용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남들보다 빠르게 매수하고 싶은 고민은 모두가 해봤을 것이다. 이 주식을 5일선 안착한 날이 아니라 그 전에 매수를 했으면 조금 더 저가에 매수를 하고 심리적으로 손절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부담이 덜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3일선이었다. 실제로 5일선과 3일선을 동시에 차트에 표시하면 5일선 상승 변곡점이 생기기 전에 먼저 3일선 상승 변곡점이 생기기 때문에 더 빠르게 매수할 수 있다. 2일 먼저 선침해를 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때에 따라서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분할 매수로 접근할 때도 3일선에서 1차 매수, 5일선 안착 후 2차 매수로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 3일선과 5일선은 큰 차이는 없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5일선보다 조금 더 빠른 3일선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수 매뉴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평 변곡점 혹은 상승 변곡점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수평 변곡점 혹은 상승 변곡점 위로 캔들이 안착하는지 확인한다. 3. 손절 라인이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4. 손절 라인은 변곡점 부근에 캔들이 만든 아래 꼬리이다. 5. 캔들이 만든 아래 꼬리가 없다면 변곡점 출현 전에 최저점이 손절 라인이다. 위 1번부터 5번까지가 매수 매뉴얼이다. 안착의 매수 매뉴얼을 사용하려면 오전보다는 오후 2시부터 3시 30분 사이에 종가 부근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안착 매뉴얼을 사용하려면 최대한 종가에 가깝게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확실하겠죠. 3시 이후 3시 10분, 20분에 그렇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뱀이 먹이를 사냥하는 방법. 뱀은 먹이를 찾아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잠복하고 있다가 먹잇감이 근처에 오면 빠르고 결단력 있게 액션을 취한다. 3일선 매수 매뉴얼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따라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독사처럼 여건이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다. 확실한 것은 주가가 상승할 때는 반드시 일봉에서 3일선 안착 또는 5일선 안착을 한다는 것이다. 급등주는 3일선 또는 5일선을 타고 간다. 1일선과 3일선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는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제공한다. 1일선과 3일선이 캔들을 물고 있는 모습이 독사를 닮았다고 해서 독사매매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주가의 등락에 따라 이 종목 저 종목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관심 있는 종목을 올려두고 1일선과 3일선이 골든 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이면 매수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거는 KB금융일봉입니다. 파란색이 1일선이고 분홍색 선이 3일선입니다. 여기에서 1일선이 3일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3일선 안착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 이후에 여기에 3일선 안착 매수 포인트죠. 그러면 이 저점 아래 꼬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두고 3일선 안착할 때 매수를 하면 이렇게 급등을 먹을 수도 있게 됩니다. 급등주는 3일선이나 5일선을 깨지 않고 타면서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일선이나 5일선이 깨질 때 매도로 대응한다면 좀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한번 깨지고 이쪽에서 한번 깨졌죠.
이렇게 보면 정말 좀 독사를 닮았네요. 이거는 기아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에서도 1일선이 3일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모습, 그리고 3일선을 안착하는 모습, 몸통 절반 이상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쪽에서 확실하게 안착을 하는 모습, 손절 라인은 이 아랫꼬리를 잡아두고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3일선을 깨지 않고 이쪽에서 3일선을 깼죠. 이런 1일선, 3일선이 골든 크로스 날 때 매수 신호로 확인하고 3일선 돌파 안착을 할 때 매수, 그리고 1일선이 3일선 데드 크로스 할 때 매도를 하는 매매 방법입니다. 데이 트레이더이거나 혹은 2, 3일 거래를 하는 스윙 투자자들은 3일선 매매를 권장하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일주일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10일선 매매를 권장한다. 이거는 칩셋 미디어 일봉입니다. 여기에서 1일선 파란색 선이 11선입니다. 1일선이 11선을 골든 크로스 할 때 매수, 손절은 이 하단을 잡을 수도 있고, 만약에 돌아나가는 걸 확인하는 양봉에서 들어갔다면 이 양봉 캔들의 저점을 손절가로 잡아도 됩니다.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11선을 지지하면서 데드 크로스 나지 않다가 이쪽에서 살짝 깼다가 이쪽에서 확실하게 깨죠. 1일선이 11선 골든 크로스 할 때 매수, 그리고 1일선이 11선 데드 크로스 할 때 매도로 하는 단순한 매매 매뉴얼입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 3일선, 그보다 긴 호흡에 투자를 한다면 11선을 기준으로 삼고 1일선이 교차하는 여부에 따라 매수 혹은 매도를 하는 전략은 매우 훌륭한 전략이 된다. 기준 자체가 간단하고 동일한 매뉴얼을 사용하는 것은 실전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감으로 하는 투자는 도박이다. 감으로 하는 투자는 도박과 다를 바 없으며 나중에 계좌 손실이 커지면 내동매매로 이어져 회복할 수 없는 손실로 이르게 된다. 초보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가격에 집중하는 것이다. 고점으로부터 본인이 생각하기에 많이 빠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빠질 데가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며 매수를 한다. 이후 바닥인 줄 알았던 주가가 추가 하락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는 경험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일선 안착 혹은 1일선과 3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많이 빠졌다는 가격에 대한 시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 맞이하게 된다.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이걸 깨닫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매뉴얼을 체득하기 전에는 각종 보조 지표를 공부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진리는 아주 단순한 곳에 있었다. 세력의 매지봉가 부근에서 매수하기. 전 저점이란 주가가 현재 하락하고 있을 때 전에 반등한 지점을 전 저점이라고 한다. 전 저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 바닥은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만든다. 둘째, 바닥에 투입된 자금이 진짜 세력의 자금이면 아직 매도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은 전 저점 부근의 캔들과 거래량에 녹아있다. 이 두 가지 가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매수도 할 수 있고 손절도 할 수 있게 된다. 하락을 이어가던 주가에 매수세가 들어오면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책에 있는 변곡점 예시입니다. 하락하던 주가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상승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이 부분이 바로 상승 변곡점이고요.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방향을 돌릴 때는 단타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력의 매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쨌든 세력이 매수를 해서 더 이상 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눈치 빠른 단타 투자자들이 바로 달라붙어서 저점 매수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 전 고점까지 다시 올라가게 되면 단타 투자자들은 이쯤 되면 보통 먹튀를 많이 합니다. 세력들도 매도를 일부 하게 되면 이렇게 주가는 하락하게 되고 이 전저점 부근에서 정말 세력들이 매수에 돈을 투입을 했다면 이쪽에서 다시 세력들의 매수세가 발동이 됩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매수세가 발동이 되지 않는다면
이쪽에서 세력들이 모두 팔고 이탈을 했다는 것이고, 이쪽에서 다시 한번 하락하지 않고 상승으로 이렇게 방향을 다시 돌린다면 아직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 저점은 단타 투자자와 세력이 동시에 입성한 자리이며, 이후 주가가 상승 후 다시 하락할 때 세력이 들어와 자금을 집어넣었으면 다시 세력의 본전 부근에 왔을 때 세력의 자금이 집행된다는 논리이다. 여기서 매수세가 발동되면 흔히 말하는 쌍바닥이 되는 것이며, 매수세가 발동하지 않으면 하락 N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가온전선 일봉입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이렇게 저점이 계속 지지가 됩니다. 저점이 계속 지지가 되면서 주가를 다시 돈을 써서 끌어올리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다시 돈을 써서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더 상승을 시켜서 팔아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돈을 써서 더 이상 저점이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볼일을 다 본 세력들은 이렇게 저점을 이탈을 할 때 더 이상 이렇게 가격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세력들이 여기에서 가격 방어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때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볼일이 있을 때는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가격 방어를 하면서 돈을 써서 계속해서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가격을 방어하지 않고 그대로 흘려버립니다. 지지를 하지 않는 종목은 세력이 이탈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지를 해주는 종목은 세력이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지 여부를 잘 살피면 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력이 이탈하면 쌍봉이 된다. 이거는 책에 있는 박스권 예시인데요. 박스권 하단에서 이쪽에서 전저점에서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저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이 상단에서 세력들이 다 팔아먹고 나오게 되면 이쪽에서 더 이상 가격 방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이쪽에서 저항을 받고 또다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세력들이 올릴 마음이 있으면 이쪽에 있는 매도 물량을 다 받아 먹으면서 쭉 주가를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박스권 상단을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가 바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정석적으로 박스권 하단에서 전저점 쌍바닥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대응하고 다시 매수를 하고 싶다면 박스권 돌파가 나온 이후에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매수를 하는 게 매수의 정석 포인트입니다. 고수일수록 매매법은 간단하다. 시장의 마켓 리더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다. 그들은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것은 되도록 보조 지표를 보지 말고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으로만 보고 판단하기를 권한다. 보조 지표를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이후 내가 했던 공부 방법은 차트를 단순하게 보자였다. 그리고 모든 보조 지표를 지우고 딱 하나 20일 이동평균선만 남겨두었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할 때의 모습과 하락할 때의 모습을 분석했는데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 번째는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21선 상승 변곡점이다. 20일 상승 변곡점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최소 10일 이상 누군가 매수를 해야 생기는 지점이며, 이는 곧 세력의 출현을 의미한다. 21선의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진 이후 21선의 추세가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동시에 만들어지는 3일선 쌍바닥은 아주 괜찮은 매수 포인트가 된다. 21선의 상승이 주는 정보는 20일 동안 이 종목에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율이 매도보다는 매수가 많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며,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은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을 줄 거라는 생각이 강한 상태이다. 그리고 미처 매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가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려고 준비 중인 상태이다. 따라서 해당 종목에 매수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심리는 그 종목이 내려왔을 때 매도보다는 매수를 하는 심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상승을 하며, 이러한 이동평균선은 지지선 역할을 해주게 된다.
그리고 그때 상승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3일선 안착은 매수 타이밍이 된다. 3일선 안착할 때 1차 매수, 2차 매수 타이밍은 거래량 실린 양봉, 즉 매집봉이 출현할 때이다. 21선 첫 번째 눌림목 이후 나타나는 거래량 실린 양봉은 세력의 출현, 21선 상승 변곡점과 저가 매수세의 유입, 3일선 쌍바닥과 더불어 또 하나의 주가 상승의 강력한 지표이다. 21선 상승 변곡점은 이렇게 하락하던 21선이 상승으로 방향을 돌리는 지점이고 3일선 쌍바닥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3일선이 쌍바닥을 그리는 지점인데 3일선 쌍바닥을 그렸다는 것은 저가 매수세의 유입을 확인한다는 말이고 21선을 이렇게 돌리는 것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출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래량이 실린 양봉은 또 하나의 주가 상승의 강력한 지표, 즉 거래량 실린 양봉은 매집봉이죠. 매집봉과 21선 상승 변곡점, 3일선 쌍바닥은 주가 상승의 강력한 지표라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LIG 넥스원 일봉입니다. 여기에서 하락하던 주가가 3일선 쌍바닥을 그리고 3일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했죠. 그러면서 21선이 이렇게 방향을 돌립니다. 21선 상승 변곡점이고 이렇게 3일선 쌍바닥이 나오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그리고 상승 후에 21선 지지 그리고 다시 돌아 나갈 때 3일선 안착의 매수 타이밍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이 하단을 손절 포인트로 잡고 3일선 안착을 매수 포인트로 했다면 이 21선을 이탈할 때 손절하는 것을 매도 포인트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잡으면 이 밑구간까지는 조금 손절매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잡을 때는 21선을 손절매 포인트로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거래량이 실린 양봉, 이게 바로 매집봉이죠. 거래량 실린 매집봉이 나온다는 것은 이쪽에 있는 매물들을 세력들이 다 흡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죠. 3일선 쌍바닥과 21선 상승 변곡점, 그리고 3일선 안착, 거래량 실린 매집봉, 네 가지 근거가 다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위메이드 일봉입니다. 여기에서도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3일선 쌍바닥을 그리면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골든 크로스를 하죠. 3일선 21선 골든 크로스를 하고 3일선 안착을 하는 신호,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봉이 떴습니다. 여기에서 3일선 쌍바닥,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하락했다가 수평으로 갔다가 상승 변곡이 되죠. 21선은요. 그리고 이쪽에서 3일선 안착과 매집봉이 나왔으므로 이거 상승의 근거가 여기에서도 충분히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아일봉인데요. 기아일봉도 하락을 하다가 주가가 3일선 쌍바닥을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윗구간에서 3일선 안착의 매수 타이밍, 그 다음에 매집봉이 나왔죠. 매집봉이 나왔다는 것은 이 아래 구간까지 다 물량을 세력들이 소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정 후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올 때, 3일선 안착할 때, 그리고 매집봉이 뜰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다 나왔습니다. 매수의 근거를 정리해보면 1. 21선 상승 변곡점 출현, 세력의 출현이죠. 2. 3일선 쌍바닥과 안착의 신호, 저가 매수세의 출현입니다. 3. 거래량 실린 양봉, 매집봉이죠. 추가 상승의 증거입니다. 4. 가장 많은 매물대의 돌파, 매물 소화. 이 매집봉을 통해서 가장 많은 매물대가 돌파되면 매물 소화의 그런 3번, 4번은 연결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세력의 본전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방법. 21선 쌍바닥은 세력의 본전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방법이다.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매수로 끌어올리는 구간은 세력의 개입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거는 책에 있는 3일선 쌍바닥, 21선 쌍바닥 예시입니다. LG화학이고요. 주가가 상승 후에 하락,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때 이때 3일선 쌍바닥을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이때 3일선 안착할 때가 매수 타이밍, 손절 라인은 이쪽을 잡아두는 거죠.
조금 짧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3일선 쌍바닥 자리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은 21선 쌍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3일선 쌍바닥은 하락하는 20일 이평선을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게 막았으며 그 결과 21선 쌍바닥이 만들어졌다. 매수 타이밍은 3일선을 안착했을 때의 캔들이며 손절 라인은 3일선 쌍바닥에서 만들어진 캔들의 최저점이다. 21선 상승 변곡점, 즉 세력의 매집원가 밑으로 이탈하였다는 것은 앞서 만들어진 세력의 매집원가 부근에 세력이 지켜야 할 혹은 방어해야 할 가격대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세력의 매집원가 밑으로 이탈을 했다가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는 것은 세력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겁을 주고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액션이라고 간주하면 된다. 전문용어로 개미 털기죠. 한미반도체 일봉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고 매집봉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21선을 깼는데 다시 그렇게 많이 훼손하지 않고 다시 올리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리고 상승했다가 다시 깨고 상승했다가 깨고 상승했다가 깼다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고 다시 올려버립니다. 이 말은 세력들이 위로 더 올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내릴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내리고 쭉 내려갑니다. 완전히 급격하게 내려가는데 21선에서 크게 이탈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올리는 모습은 그냥 개미털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다가 이렇게 매집봉이 나오면서 이쪽에 있는 물량을 다 세력들이 흡수를 합니다. 이런 매집봉이 터지면서 하락 후에 다시 추세 재개, 조정, 21선 지지, 상승, 다시 21선 깼다가 다시 위로 올리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상승. 이렇게 21선을 이탈을 했다가 크게 깨지 않고 다시 올리는 모습은 그냥 개미털기라고 보고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관찰을 해서 좋은 타점이 보이면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을 잘 보고 계시다가 이런 거는 확실하게 따라 붙으면 크게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개미를 이렇게 털고 올라가면 좀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매집의 시간이 길거나 개미 털기를 많이 하는 종목은 좀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반대 개념으로 21선의 하락 변곡점은 세력이 분할 매도를 하고 해당 종목에서 떠난 가격대로 추정되는 곳이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하락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세력이 떠났다면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된다. 3일선과 21선이 데드 크로스가 난다는 것은 앞서 매수세보다는 매도세의 힘이 큰 상태란 말이고 세력 이탈을 알리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이것도 한미반도체인데요. 상승을 할 때는 21선을 크게 깨지 않고 위로 계속 돈을 써서 올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볼일을 다 봤을 때는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더 이상 가격을 위로 올리지 않습니다. 21선 저항을 맞고 다시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더 이상 가격 방어를 하지 않고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죠. 이때랑은 다른 모습입니다. 데드 크로스 나오고 다시 올려주지 않으면 이거는 세력의 이탈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카카오 일봉입니다. 여기에서도 상승할 때는 21선을 지지하고 깨는 흐름을 보이지 않다가 고점에서 21선을 깼다가 다시 3일선 쌍바닥을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쪽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진 윗골이 달린 양봉이 나왔죠. 요렇게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양봉이더라도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것은 이쪽에서 누군가는 장중에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윗꼬리가 달렸죠. 그러면서 이 전저점을 지지해주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저항을 맞고 내려가 버립니다. 세력의 분할 매도 구간 이후 나타난 하락 변곡점과 앞서 만들어진 고점 부근은 강력한 매물대로 작용한다. 강력한 매물대, 3일선 쌍봉, 장대 음봉은 매도의 신호이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위메이드 일봉입니다. 상승 후에 윗골이 달린 양봉,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하락.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는 강력한 매도세가 예상이 되는 구간입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면 매도세가 나옵니다. 이쪽에 상승하고 매도세가 나오고 여기에서 그러면서 3일선의 쌍봉이 나오면서 주가는 흘러내리죠. 이럴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신호들이 나올 때는 이 윗구간은 강력한 매도의 구간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1선 파동과 3일선으로 매수해야 할 구간과
그리고 세력의 본전이 어디서 형성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였다. 매수 관점에서 21선의 파동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21선이 상승 변곡점을 만들고 그 위에서 3일선이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이 바로 눌림목이며 동시에 매수 타이밍이다. 매수 타이밍인 이유는 21선의 상승 변곡점이 세력의 작품이며 3일선 쌍바닥으로 저가 매수세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기회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구간은 21선 쌍바닥에서 3일선 첫 번째 눌림목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세력의 입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꼭 해야 하는 액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매뉴얼화할 수 있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수 타이밍과 손절 라인을 스스로 잡을 수 있다. AB 파동.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의 길이가 길고 조정이 짧다. 상승하는 주식에는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크기만큼 올라가며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도 다시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대기 수요 때문에 주가에 매수세가 붙고 또다시 올라간다. 하락하는 종목은 하락의 길이가 길고 반등은 짧다. 그 이유는 해당 종목에 대하여 상승의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적은 날이 지속되기 때문에 하락의 폭이 긴 것이다. 이거는 책에 있는 AB 파동의 예시입니다. A 파동은 상승의 파동이고 B 파동은 하락의 파동입니다. 단순하게 상승 A파, 하락 B파로 이루어진 게 AB 파동이라고 저자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승 A파, 하락 B파,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골든크로스 나오고 골든크로스 이후 조정 그리고 다시 추세 재개할 때 3일선 안착의 타이밍,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짧은 손절가는 21선, 깊은 손절선은 요 라인의 저점을 깊은 손절로 잡는 건데 상승했다가 하락을 하고 다시 추세를 재개할 때 이때 3일선 안착이 매수 포인트입니다. AB 파동 다시 추세 재개할 때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21선 지지를 받고 다시 추세 재개하는 흐름, 이때가 3일선 안착의 포인트죠. 손절가로 잡고 요 라인에 과감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돌리는 걸 확인 후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거는 여기에 쌓여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죠. 소화 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집봉의 이해. 이 책에서 매수 타이밍으로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기준은 3일선 안착과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다. 거래량이 실린 양봉의 모습 중 하나가 매집봉이다.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거래량이 실려 있으며 동시에 은밀함이 포함되어 있고 매수를 했으나 아직 매도를 안 한 상태의 캔들이 바로 매집봉이다. 이슈나 재료 없이 상승하는 종목은 없다. 이건 주식시장에서 절대 불변의 법칙이다.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매집봉인지 여부를 개인 투자자의 관점이 아닌 세력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의외로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한데 하나는 매집봉 속에 들어간 세력의 자금에 대한 관점이며 또 하나의 관점은 이슈 혹은 재료의 유효기간이다.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터진 후 그 종목에 세력의 돈이 녹아있고 재료가 유효하다면 주가의 흐름은 매집봉이 터지기 전에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 이런 모습이 진짜 매집봉의 모습이다. 주식은 반드시 조정을 거치며 올라간다. 매수해 놓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조정은 세력의 입장에서 그 재료가 유효하다면 그것을 재매집의 기회로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게 된다. 이거는 뷰노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나왔죠. 이때는 매집봉일 확률이 높지만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21선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주가는 흘러가죠. 그리고 다시 한번 거래량 실린 양봉들이 나옵니다. 또다시 매집봉이 나왔다는 것은 이 앞에 양봉이 매집봉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봉인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봉이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를 이 앞에 봉이 매집봉이었고 이거 역시 매집봉이라는 거죠. 그리고 21선을 깨지만 크게 하락하지 않고 다시 올립니다.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오면서 또다시 매집봉이 나오죠. 이쪽에 매집봉이 나온 거는 이쪽 구간과 이쪽 구간도 모두 같은 매집봉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상승을 하고 조정 후에 크게 깨지 않고 다시 상승하고 주가는 또 21선 깼다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구간에서 좀 털어먹는 모습을 보이죠. 이때랑은 너무 다르죠. 21선 깨질 때 이때랑은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이때는 그냥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는 모습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지지가 나오는 모습, 거래량이 터지고 일정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 이런 구간은 이런 봉들이 다 매집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이렇게 지지를 한다는 것은 위로 올리겠다는 신호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긴 윗꼬리를 달거나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은 세력들이 아직 이탈을 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이럴 때는 충분히 계속 홀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추세 매매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은 참고가 되니까 이런 매집봉과 이런 지지하는 흐름을 보면서 추세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매매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HLB 일봉입니다.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이쪽에서 21선을 깼다가 다시 올리죠. 이게 지지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거래량 터진 양봉, 매집봉이 나오면서 이쪽에 있는 거래량 터진 양봉이 매집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쪽에서 거래량 터진 매집봉이 나왔다는 것은 이 구간까지 모두 세력이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상승 후에 조정, 다시 지지하는 흐름 보이죠. 그리고 상승, 털어먹고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위로 올릴 때는 살짝만 빼다가 이렇게 털어먹을 때는 크게 빼죠. 이쪽에서는 아예 그냥 쭉 빼버립니다. 이거는 자람 테크놀로지 일봉인데요. 여기에서도 거래량 터진 양봉, 조정,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왔는데 이때 좀 헷갈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 저점 대비 많이 안 올라간 구간에서는 이런 음봉이 나와도 겁먹을 것이 없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매집봉이 나오면서 이쪽 매물을 다 흡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상승, 조정, 상승 또 털어먹고 나오죠. 그런 요런 매집봉들 그리고 지지하는 흐름 이런 걸 보이다가 다시 매집봉 발견.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상승으로 위로 올라가겠다는 신호를 충분히 차트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추세 매매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 세 가지만 잘 이해하고 적용을 해도 충분히 실전에서 잘 통하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너무 복잡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가급적 단순하게 사용하시면 본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